네, 오늘은 이전에 했던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CPU 리스트, 보드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 스토어 A, 애누리 다나와로 이동했던 이 내비게이션을 어, 리액트 네이티브 CLI 버전, 엑스포 버전이 아니라 CLI 버전으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작업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게 iOS에서 작업한 겁니다. 똑같고요. 뭐 별로 작업은 안 했습니다. 원래 하던 거하고 비슷한 내비게이션에 중점을 둔 거니까요. 아이고, CPU 리스트 이건 잘못된 거죠. 요 화면을 한번 처음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드로워 탭 CLI 버전의 브랜치를 따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CLI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이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워 탭 CLI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드로워 탭 CLI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디펜던시가 있는 모듈들을 인스톨 해주겠습니다. npm 인스톨을 하고요. 코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iOS를 띄우기 전에요. iOS로 들어가서 pod 인스톨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이폰에 필요한 모듈들이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npm run iOS 해주면 iOS 시뮬레이터가 뜹니다. 아무래도 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iOS 시뮬레이터가 좀 더 편합니다. 작업하기에. 네. 리액트 네이티브 CLI 버전의 초기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엑스포랑은 다르죠. 빌드 한번 했더니 CPU가 막 열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 화면에 있는 것들은 얘는 타임 노테이션인데 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크롤 뷰 영역을 삭제하고요. 텍스트 hello world 해주면 나오나요? 예, hello world 인사하고 그 전과 같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네다섯 편에 걸쳐서 영상을 작업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좀 지루하니까요. 한 번에 끝까지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rc의 스크린즈 라우터스까지만 하고요. 이 내비게이션 작업은 원래는 위에서부터 작업하는 게 맞겠지만요. 테스트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스토어 탭부터 작업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스크린에서 당연히 CPU 리스트 화면이 있겠죠. 리스트 스크린이요.
CPU 리스트 스크린이 있고, 이 CPU 리스트 스크린을 앱에서 불러올 수 있겠죠. 네. 불러오면 자꾸 이러지. CPU 리스트 스크린을 불러오면 CPU 리스트 화면이 보일 거고요. 스타일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bar 스타일, 네, 다 필요 없죠.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웹 스크린, 예, 이 정도로 해서 다 지워버리고요. CPU 리스트 스토어가 있었기 때문에 폴더 밑에 스토어를 놓고요. 스토어에 스토어 A 스크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스토어 B 스크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PU 리스트 스크린즈 밑에 메모리 리스트 스크린이 있었고요. 보드 리스트 스크린이 있었고요. 다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CPU에서 디테일즈 스크린, 이미지 리스트, about 스크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화면들은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라우터 화면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탑 탭으로 스토어 A와 B를 탭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스토어 탭이라고 할게요. 스토어 탭 스택 스크린,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스택 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 머티리얼 탑에서요, 어떤 걸 가져와야 되냐면 크리에이트 탑 내비게이터, 그래서 이거를 스토어 탭이라고 할게요. 탭이라고 하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탑 내비게이터, 그래서 스토어 탭 스택 내비게이터를 스토어 탭 스택 스크린을 만들려고 하면은 스토어 탭의 내비게이터에서 스토어 탭의 스크린으로, 컴포넌트는 스토어 A 스크린, 예, 맞죠? 그리고 스토어 탭의 스크린에 스토어 A, 스토어 B, 스크린 네임은 나중에 드로워에서 접근을 할 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스토어 B 스크린을 만들고요. 됐죠? 그리고 이거를 엑스포트 디폴트로 스토어 탭 스택 스크린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앱에서 한번 불러보죠. 앱에서 부르면은 올 텐데
역시 요거가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로 감싸줘야 되죠. 리액트 내비게이션. 오케이.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로 감싸서 불러주면 안 보이네요. 역시나 스타일을 세이프 에어웨어에 플렉스를 주면 이제 드디어 화면이 나왔습니다. 얘를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여기에 옵션스를 줘야 되겠네요. 얘는 애누리였나요? 예, 애누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다 나와. 컴퓨터 부품 볼 때 두 사이트를 보시죠. 애누리 스크린, 다나와 스크린. 그리고 스토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스토어를 메인 탭에서 하나의 네 번째 탭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메인 탭 스택 스크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텀 탭이죠. 그래서 바텀 탭에서 크리에이트 바텀 탭 내비게이터로 메인 탭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 탭은 크리에이트 바텀 탭 내비게이터로 메인 탭 스택 스크린을 던지는데, 메인 탭의 내비게이션은 메인 탭의 스크린 중에 CPU 있고 스토어 있고 스토어라고 해볼게요. 스토어 탭 스택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어 탭을 컴포넌트로 스토어 탭 스택 스크린으로 먼저 한번 리턴을 엑스포트 디폴트로 메인 탭 스택 스크린을 한번 던져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스토어 탭이라고 되어 있고 앱에서 얘를 대신해서 메인 탭을 한번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더가 없네요. 네, 헤더 작업을 안 했네요. 스택을 스토어 스택으로 하고요. 탭 이거는 스택이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의 스택에서 크리에이트 스택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네, 뭐 안 줬다고 그러는 거죠. 예. 얘를 스택 스크린을 이쪽에다 주고요. 스크린 네임을 스토어 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스토어 스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에 스택 스크린이 있고 그 안에 탭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탭에 옵션스의 타이틀을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쪽 타이틀은 여기 타이틀은 온라인 쇼핑몰 해서 각각 이름을 달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나와와 애누리 사이트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하나의 탭으로 묶이게 되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작업을 해볼까요? 여기에 메인 탭 스택 스크린에다가 다른 탭들을 붙여줘야 되겠죠. 메인 탭 스크린이에요.
CPU 리스트 스크린을 그냥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CPU가 나오죠. 여기를 스택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CPU 스택으로 CPU 리스트 스크린을 CPU 스택 스크린으로 바꾸면요, CPU 스택 스크린으로 바뀌겠죠. 여기에 우리가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스택에는 디테일즈 화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디테일즈 스크린을 넣고요. 여기는 타이틀을 뭐라고 줄까요? CPU 리스트와 CPU 제형 CPU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네, CPU 리스트 쇼핑몰. 스택이 CPU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드 스택이 있고요. 이거는 보드 리스트 스크린을 보드 리스트로 가져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메모리 스택이 있었고요. 이거는 메모리 리스트 스크린을 가져다가 썼었죠. 그래서 메인 탭에요. 보드 스택 스크린을 가져오고요. 메모리 스택 스크린을 가져오죠. 그러면 CPU 리스트, 보드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 쇼핑몰. 이게 우리가 작업하려고 했던 요 화면 메인 탭 스크린입니다. 요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드로워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리스트 어바웃 스크린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작업을 하시죠. 이거를 드로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드로워 스택 스크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로워 리액트 네이티브의 드로워에서 크리에이트 드로워 내비게이터 드로워를 만들고요. 드로워 스택 스크린이라고 스크린을 만들고 익스포트를 디폴트로 드로워 스택 스크린을 던지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요. 드로워의 내비게이터에 드로워에 어떤 게 있죠? 지금 메인 탭이 있죠? 메인 탭의 컴포넌트가 드로워의 스크린으로 컴포넌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메인 탭 스택 스크린을 하나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러면 드로워 스크린을 앱의 탑 레벨로 올려 놓으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드로워를 저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드로워에는 크게 3개의 화면을 등록을 해야 되죠. 이 화면과 이미지 리스트 스크린과 어바웃 스크린이 있는데 그게 이미지 리스트 갈 수 있는데
얘 또 스택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스택 스크린. 왜냐면 헤더를 달아줘야 되니까요. 이미지 스택과 어바웃 스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스트 스크린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대신 이미지 스택 스크린을 드로우에 이미지 스택으로 달겠습니다. 어바웃 스크린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을 어바웃으로 하고요. 어바웃 스크린을 어바웃 스택을 이쪽으로 가져오는데 크리에이트 스택 내비게이터가 없다는 메시지들이 자꾸 뜨죠. 가져와야죠 뭐.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냐면 스택에서 가져옵니다. 내비게이션의 스택에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about image stack 이렇게 되죠. 메인 탭으로 가고요. 메인 탭에 그리고 미리 메뉴를 만들어 놓죠. 메뉴 버튼을요. 이놈은 메뉴 버튼이라고 하는 놈인데요. Export Default 메뉴 버튼인데 내비게이션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커스텀 드로워에서 쓸 커스텀 드로우 아니죠? 메뉴 버튼 내비게이션을 훅을 이용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 navigation이라는 훅을 이용해 가지고요. 받은 다음에 오픈 드로워, 오픈 메뉴를 호출을 해주면 내비게이션에서 오픈 드로워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터치able opacity 에 아이콘을 iOS 메뉴 아이콘으로 달았었죠. 이때 아이콘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리액트 네이티브 벡터 아이콘즈의 아이오닉 아이콘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달면 그냥 달면은 여기서는 오류가 나고요. 아이콘에 로드 폰트를 해줘야만 폰트가 로드가 돼가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온프레스에서는요 터치를 하면은 오픈 메뉴를 그냥 호출해주면 대체해주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없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온프레스를 제가 아이콘에다 달았었는데 터치업을 어패서티니까 아무래도 터치업을 공간에다가 달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메뉴 버튼을 여기저기서 한번 가져다가 달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CPU 리스트에는 헤더 레프트에 맞죠? CPU 리스트에 맞습니다. 메뉴 버튼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로우에서 작업한 이미지와 여기도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와 about에도 메뉴 버튼이 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미지요. 이렇게 달립니다. 메뉴 버튼을 좀 키워야 되니까요. 이전엔 여기다 바로 스타일을 줬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스타일 쉿을 호출을 해서 크리에이트로 메뉴 아이콘이라고 해서 한번 더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30 정도로 주는 스타일을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스타일즈의 메뉴 아이콘 스타일을 주면 커지죠. 마진 레프트를 15 정도 주고요. 마진 탑으로 정도 줄게요. 그러면 CPU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 어바웃 리스트를 각각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 리스트와 메모리 리스트, 쇼핑몰에서는 이게 없죠. 달아주고요. 일단 보드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탭에도 달아주면은 생기죠. 아이고. 생기긴 하는데 이 각각의 탭에 드로워 메뉴를 통해서 바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취지였기 때문에 이렇게요. 여기에서 드로워 스택에서 바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드로워 컨텐트를 커스텀 드로워라는 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었죠. 커스텀 드로워는 드로워 컨텐트 스크롤 뷰 밑에 드로워 아이템을 갖고요. 라벨을 주었죠. 여기에서 CPU라고 해서 CPU라는 드로워 아이템을 주고 여기에 on 프레스 시에 아마도 go to screen이라는 함수를 줬을 거예요. 여기에 메인 탭으로 가라. 그래서 go to screen의 변수로 스크린 네임과 파람스를 받았고요. 이거는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트로 스크린 네임과 파람스를 접근을 했었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드로워 내비게이터에서 전달을 받아야 합니다. 커스텀 드로워는요. 그래서요. 이제는 달라졌죠. CPU 여기에 기록된 드로워 아이템만 드로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U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도 메인 탭으로 일단 보내보고요. 메모리 보드가 먼저 있었죠. 메모리 CPU 애누리 다나와 이미지 어바웃 먼저 보드 애누리 다나와 사진 이런 메뉴가 있었고요. 각각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명확하죠. about 스택이랑 이미지 스택으로 가죠. 그런데 CPU를 입력을 하면은 파라미터에 메인 탭 밑으로의 경로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메인 탭 스크린 밑에 CPU 스택에 CPU 리스트로 갑니다. 그래서요. 메인 탭에 CPU 스택에 스크린에 CPU 리스트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리스트로 바로 가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보드는
파람스에서요. 스크린에 여기는 보드 스택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파람스의 스크린을 보드 리스트로 가겠다 하면 보드로 가고요. 여기는 CPU로 갑니다. 마찬가지로요. 파라미터를 메모리는 메모리로 가죠. 메모리 리스트로 가고요. 메인 탭에서 애누리와 다나와는 스토어 A와 스토어 B로 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스택에 메모리 리스트로 가고요. 애누리 같은 경우는 스토어 스택에 스토어 A로 가는 게 아니라 스토어 탭에 한 뎁스가 더 들어가죠. 스크린에 스토어 A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스토어 메인 탭에 스토어 B가 다나와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나와로 가보면은 다나와 탭으로 가죠. 애누리로 가면 애누리 탭으로 오고요. 메모리 스틱, 보드 리스트가 있지만 역시나 애누리를 누르면 애누리로 바로 가고요. 보드를 누르면 보드 리스트로 가죠. 이거에 뭐 상세하면 했었나요? 상세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 화면에 똑같은 방식으로 npm run 안드로이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면요, 안드로이드는 폰이 좀 크게 나오네요. 폰을 화면에 보이도록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이면 되죠. 이거는 예전에 보였던 화면인데요. 새로 보이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iOS 이미지를 갖다 붙인 건데 iOS 메뉴에서요 이렇게 깨져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벡터 아이콘즈에서 메인 에셋의 폰트라는 곳에 이 폰트 파일을 갖다 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요, 안드로이드죠. 앱에 src 메인에 에셋을 폰트라 해가지고 이게 어딨냐면 노드 모듈수에 있습니다. 노드 모듈수에 신나게 내려가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 벡터 아이콘즈의 폰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안드로이드에 뭐 필요한 폰트만 갖다 놔도 되겠지만 일단 뭐 귀찮으니까 저는 다 갖다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갖다 놓고 오면요, 그냥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럼 안드로이드를 한번 다시 호출을 해보면 앱이 다시 뜰 때 보이시죠? 이거 맞습니다. CPU 리스트로 돼 있죠. 중앙 정렬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헤더에 중앙 정렬 옵션이 있을 거예요. iOS는 기본이 중앙 정렬이고요. 안드로이드는 레프트 정렬이 기본인가 봅니다. 모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메뉴 버튼이 iOS 버튼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겠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러면
플랫폼에서 OS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tform.os가요. iOS이면 iOS 메뉴를 가져다 쓰고요. 그렇지 않고 뭐 구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MD 메뉴를 써야 되겠다 하면은 MD 메뉴를 호출하면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MD에 홈이라고 했던 홈. 네. 이렇게 나는 홈 메뉴로 메뉴 버튼을 써야 되겠다 한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서로 달리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그 CLI로 작업을 하더라도 엑스포로 작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몇 가지 신경 써줘야 될 것들은 POD 인스톨 한다거나 매뉴얼하게 폰트를 작업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엑스포에서는 알아서 해주던 것들을 CLI에서는 직접 그 소스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수가 있죠.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 폴더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능들은 아무래도 효과나 이런 거는 기본 효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죠. 그리고 이거를 폰에다 올려 놨을 때도 화면 이동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이동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이펙트들을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